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결혼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자, 김태현 기자. 먼저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상의 발언은 2021년 12월 윤석열 씨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말한 내용들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도 이미 위증이라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그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발언만 문제를 삼나요? 지금 대선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발언들이 차후 특검을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요. 네,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공소시효가 가까워져서 이 그 두 가지는 기소를 하고요. 나머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은 경찰로 이첩을 해서 순차적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도한 이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윤님. 네. 예전에 대윤 소윤 들어보셨죠? 대윤 소윤. 네, 그럼요. 검찰에서. 대윤 소윤 얘기 많았죠. 그죠? 윤대진. 네. 그리고 윤대진의 윤대진이 친형이 소윤. 지금 윤우진. 윤우진 전 용산 네, 세무서장이죠. 네, 네. 자, 이 발언들을 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발언들이 허위로 나오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이 발언들이 허위가 됐을 경우 지금 법 적용은 어떻게 되며 그로 인한 결론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 것입니까? 허위사실 유포 후보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날라갑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인직 상실형이 1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공선법은.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출되었는데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의원직도 마찬가지고 날라가는 거죠. 아, 대통령도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은 대통령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소추가 정지된 거죠. 네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건 뭐건 간에 다 정지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때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들고 간 사람이 서영교예요. 아, 네.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사실 요 두 개를 들고 간 건 아닌데 제가 들고 갔던 건 이겁니다. 유명한 허위사실 발언 있잖아요. 우리 장모는 남에게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뿐만입니까?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맞습니다. 네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아니, 주가 오히려 조작, 손해를 손해를 봤다. 봤다 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신한은행인지 어디인지 돈을 넣었는데 4달 넣었는데 손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상황을. 그런데 온 세상에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 부인이 주가 조작했어. 주가 조작한 게 이게 공적으로 나왔어. 23억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거래소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거 무혐의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네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어. 우리 부인은요 손해만 봤어요 라고 했던 이 말은 다 허위사실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TV 토론에서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 네네. 이 얘기도 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 나는 건진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 이게 TV 토론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사실인데 아까 말씀처럼 두 개만 우선 기소를 했습니다. 두 개만. 근데 이 두 개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 당선 무효입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파면이 된 상황이지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이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네. 선거 자금도 토해내야 되죠.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될 주체는 그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까? 돈을 누가 받았느냐? 네네. 국민의힘이 받았죠. 그러니까 선거를 뛰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약 425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요. 425억을 뛰고 나면 대한민국은 선거 공영제예요. 저희들도 선거를 뛰고 나면 저희 1억 5천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억 5천 썼는데 뭐 보전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물비,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비 이런 거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425억인가를 쓴 중에 493억인가를 보전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기타금까지 해서 497억을 397억을 보전받았습니다. 그럼 그 보전받은 비용은 말씀처럼 토해내야 되는 거죠. 자, 국민의 혈세인데 김태현 기자.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이 소연님 말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선거 비용 또한 다시 토해내